예, 오늘 첫 소식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에 대한 사항을 준비를 했습니다. 법조팀 최영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어제죠. 어제 확정적으로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화성 살인 사건을 명칭을 이제 확정을 하고 당시 담당 검사 그리고 수사한 경찰들도 입건을 했지요. 네. 이게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런 얘기는 물론 계속 있었는데. 네, 일단 이춘재에 대해서 검찰은 앞서 실명 공개하고 이제 정식 수사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하기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후에 어제죠. 어제 경찰은 이춘재 14건의 사건 중에서 DNA가 나왔던 사건은 5개였는데 그 나머지 9개의 사건에 대해서도 살인과 성폭행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추가 입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 DNA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춘재는 이 부분에 대해 범행을 시인을 했고 자백을 했고 향후 이 자백과 기존의 수사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좀 더 수사를 보강해 나가고 추가 범죄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예. 이 부분 이외에도 그 경찰은 과거 국가수의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던 결정적인 증거, 그것이 바로 이제 당시의 채모가 윤 씨의 것이었다라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판단이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이었고, 이것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것이죠, 경찰이. 그리고 이게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계속 가게 됩니다. 네. 이게 왜 오류가 있다는 게 지금에서야 밝혀졌을까요? 네, 당시에 그 채모 10점, 윤모 씨의 채모 10점을 채취해서 감정을 의뢰했었고 이 의뢰를 받았던 원자력 연구원은 이 중에 2점을 가지고 중성자 방사와 분석을 했습니다. 1차 결과와 그 이후에 2, 3, 4차까지 분석을 했었는데 이 1차 결과 때와 이 최종 결과의 알루미늄 수치가 다르게 나왔는데요. 경찰은 이 1차 결과에 대해서만 채무를 대조했고 윤 씨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재판까지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이 됐었고 결국 구속 기소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히게 된 건데요. 일단 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찰이 오류로 확인됐다고 브리핑을 한 이후에 그게 오류가 아니고 조작이라고 즉각적으로 공개 반박을 했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국립수사연구원, 국과수라고 하죠. 당시에 경찰은 8차 살인 사건 그 현장에서 용의자 채모 10점. 이 용의자 채모 10점은 윤모 씨, 윤 씨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윤 씨를 포함해서 다른 것들도 포함된 네, 겁니까? 다른 현장에서 나온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 중에 2점은 그러면 윤 씨 겁니까? 네. 2점은 윤 씨 거로 해서 중성자 방사화 분석, 이름이 네. 좀 어렵군요. 방사화 분석을 했고, 여기서 1차 결과와 이후 2, 3, 4차 결과, 여기서 이 분석 수치가 좀 다르게 나왔다는 얘기군요. 네. 그런데 경찰은 1차 결과에 대해서만 나온 걸 가지고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윤 씨를 범인으로 이제 지목을 하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경찰과 검찰, 지금 이제 어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발표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조작이 아니다. 이건 오류였다. 그러니까는 당시 이 분석에 참여했던 그 연구원이 본인의 독창적인 그런 검증되지 않은 연구 방법으로 하다가 이렇게 밝혀졌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그래픽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저희 보시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학 분야에 도입해 감정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분석 결과 값을 인위적으로 조합, 형식, 가공, 배제해서 감정상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는 경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채무에 대한 분석 결과 그것이 틀린 것이 일단 틀린 것은 경찰과 검찰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잠깐 경찰 거 다시 한번 볼까요? 경찰에서는 분석 결과 틀렸던 것은 오류일 뿐 조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감정인 그러니까 당시 감정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그 남부경찰청에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발표가 있은 뒤에 바로 대검찰청에서 반박을 했죠. 대검찰청을 통해서 수원지검이 이 의견을 냈던 건가요? 대검이 직접 대검이 입장을 직접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검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사건 당시 경찰은 유독 윤 씨에 대한 채무 분석에 대해서 범죄 현장에서 수고하지 않고 표준 시료로 쓰는 일반인들 채무로 분석했다. 그래서 감정서에 허위 기재했고 감정 결과도 가공했다, 조작했다. 그러니까는 경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채무, 지금 윤모 씨 측에서는 이것이 채무냐, 음모냐, 이런 것을 가지고도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는 지금 검경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검찰 거 다시 볼까요? 예, 저길 보면은 윤 씨에 대한 채무, 윤 씨에 대한 채무는 그러니까는 분석을 하게 된 채무는 현장에서 그 채취한 것이 아니다. 네. 표준 시료로 쓰는 다른 사람, 네. 다른 일반인 것으로 분석을 했고 이 분석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죠. 그리고 네. 종국적으로 검찰은 경찰이 당시 수사했던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경찰이 또 반박을 했죠. 네. 저녁 때쯤에 또 반박을 했는데 당시 국과수에서 스탠다드로 명시에 분석 의뢰한 것은 현장 음모였다. 그러니까는 글쎄요, 지금 경찰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스탠다드 표준 시료, 그러니까 일반인 채무죠. 일반인 채무를 분석 의뢰한 것이 현장용이었다. 현장에서 채취한 음모였다. 글쎄요, 좀 내용이 좀 부정확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원자력 연구원에서도 국과수와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왔었다. 그러니까 윤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결과가 의심을 받지 않았던 것이 당시 과학수사 능력 수준선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다시 말해서 오류일 뿐 조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 국과수 직원이 채무 감정서를 조작한 과정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조만간 재심 의견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설명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재심 과정에서는 이제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공개 원칙에 따라서 언론도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언론에 공개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최 기자, 일단 이것에 대해서 윤모 씨의 대리인 박주정 변호사가 네. 어제 바로 또 양측에 반박을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픽이 나왔습니다만 이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예, 최용지 기자와 함께 계속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채무 관련해서는 이게 뭐 아직 채무냐 음모냐에 대해서는 대리인 쪽에서도 윤모 씨 대리인 쪽에서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채무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는데 네. 국가기록원에서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 30년 넘게 보관을 하고 있었다. 이거 경찰이 언제 알게 된 겁니까? 경찰이 어제 브리핑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 저번 주에 알게 됐다고는 밝혔는데 예. 이제 그 윤 씨 측 대리인 측에서는 이게 진짜 이번에 발견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정말 사건 당시에 현장에서 채취가 된 이 음모를 30년 동안이나 국가기록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경찰이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문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경찰은 이거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까? 이게 그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한 번
입수가 된 증거물에 대해서 기록물에 대해서는 반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찰 말로는 검찰이랑 협조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는 밝혔었는데 그거 좀 이상한데요? 예.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간 그 증거물에 대해서는 다시 반출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을 한 건데 네. 이 법이 그렇게 막고 있다고 해서 검경이 합동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가겠다? 이거 경찰이 어제 분명히 이렇게 워딩을 한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거나 이거는 기존 아니면은, 기사에 보도가 됐었던 설명이 좀 내용입니다. 필요한 부분 같군요. 예,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이제 그 증거에 대해 분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단 뭐 법으로 지금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뭐 이게 재심 개시가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법원에서 재심이 진행될 경우에 감정 명령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검경 갈등이 심각하게 도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하고 가죠. 울산시 고래 고기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검경이 굉장히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올해 초에 김학의 사건과 그 다음에 그 버닝썬 사건 서로 그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만 이번엔 정말 실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로 압수수색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법 쪽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번 사건 예, 검경 사건, 검경의 네.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일단 뭐 검경의 갈등이 진짜 이번 이춘재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뭐 고래고기라든지 뭐 여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검경 수사권 법안이 지금 통과되기 직전에 검경이 서로 지금 밥그릇을 위해서 싸움을 공개하고 있는 가시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경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직접 수사를 한다고 하고 어제 뭐 발표했었던 거에서도 이춘재에 대해 공개를 하고 그 관련 형사나 뭐 검사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을 한 바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검찰과 경찰이 각자 같은 조사를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이 윤모 씨의 재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건 당사자에게는 되게 좋은 방향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 사건에 있어서 만약 뭐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된 다음에 어떻게 검경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을 한 다음에 이렇게 책임 소지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잠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 국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발표하고 있는 것, 일단 뭐 경찰은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재도 응하고 있지요. 하지만 검찰은 일방적으로 자료만 내고 있습니다. 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에 따라서 법무부가 발표를 했었죠. 네.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취재권, 이런 표현의 자유, 모든 것을 침해할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만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12월 1일이 됐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네. 지금 되고 있죠. 네. 최 기자도 지금 법조 출입하고 있으니까는 어떻습니까? 예전보다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중앙지검 출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취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피의 사실 공표가 지금 금지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일단 뭐 티타임도 폐지가 됐고 취재가 예전보다 굉장히 열악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그 검경 간 갈등 부분, 이 부분은 서로 또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별도로 시간을 준비를 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그 검찰과 경찰이 서로 주장하고 있는 윤 씨의 채무 분석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좀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그 윤 씨를 대리하고 있는 재심 청구를 대리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을 보실까요? 예, 박 변호사는
5개 정도 그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발견된 채무가 모발인가 음모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아직 대리인도 모르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발견된 지점을 특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채취했다는 경찰에게 묻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채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안 시점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 있고 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부담 때문에 이 사실을 늦게 공개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영장 신청 부담 경찰이 검찰에게 국가기록원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경찰이 검찰에 먼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수사 내용을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 검찰에게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의 주도권을 검찰에게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 정무적 판단이죠. 이런 사실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에게도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다시 말하면 이것이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언제였는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의혹 제기는 재판에서도 그 쟁점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거 검찰과 경찰의 수사, 부실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한 논점으로 나올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어제 경찰 브리핑에서 윤 씨에 대한 폭행, 강금, 가혹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죠. 네.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윤 씨가 당시에 현장에서 검거됐을 때 임의동행에서부터 그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아무 뭐 법적인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이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윤 씨는 이번에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경찰은 이 뭐 형사라든지 검사들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지금 소멸된 상태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서 형사 입건을 해서 좀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가혹행위가 있었는가 당시 상황이 지금 뭐 그 기록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그 살인의 추억이 있었죠. 살인의 추억에서 약간 장애인 비슷한 이름이 지금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네. 향수기 쳤던 네. 예. 그 피의자 피의자라기보다는 용의자죠. 예, 예. 그때 당시에 그 경찰이 했던 당시 아. 상황 영상을 아마 연상을 하시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도 이거 그냥 구속을 적정을 한 그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감금을 했습니까? 이 부분도 어제 설명이 됐나요? 예. 그럼 당시 담당 검사 네. 수원지검이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검사는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지금 시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소멸된 상태입니다. 소멸된 상태고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를 했었던 그 증거에 있어서 오류라든지 조작의 지금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그 부분을 수사검사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인물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 이 규명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최 변호사가 그러니까 당시 담당 검사가 경찰 수사를 받겠습니까? 일단 뭐 경찰도 형사 입건을 한다고 했고 검찰 같은 경우 이번 주 중으로 소환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경찰이 뭐 입건을 한 것과 검찰은 별개로 소환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입건을 한다면은 수사 대상으로 해서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시효가 지났는데 그렇게 되면은 참고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입건을 한다고 했죠? 앞으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경찰이 밝히지 않고 있는 어떤 또 다른 부분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뭐 이 본류는 아닙니다만
그 화성 그러니까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어제 중요한 판결이 또 있었죠.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공작 사건. 삼성 에버랜드와 같은 취지로 해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보고 가죠. 어떤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들이 기소가 됐었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재판부는 정말 그 삼성전자 미전실에서부터 노조 와해에 대한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었던 것이고요. 예. 일단 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예. 그 강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의 공작 혐의로 지난 13일 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가 법정 구속은 면했었지만 어제 똑같이 실형 선고가 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번엔 법정 구속이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당시의 S 문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구속력이 있는 노조 와해 지시 문건이었다. 그룹 차원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또 수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또 보입니다. 네. 삼성 측에서는 뭐 일단은 재판 내용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죠. 네. 이 부분도 결국은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일이 참 많아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이 있겠지만은 이 30년 전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박준영 변호사와 저도 뭐 필담을 나눴습니다만 본인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아주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 저희 출연자에는 고사를 했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